캐런 베스 신임 LA 시장이 공식 업무 첫날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선적으로 1년 안에 노숙자 17,000여 명의 주거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절도를 당했을 경우 장소를 막론하고 차주가 고스란히 수리비를 떠안아야 해 대책 없이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경찰을 피해 건물 밖으로 투신하려다 창문에 끼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케빈 드레온 LA시 의원이 한 연말 행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여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년 뒤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전망 물가 상승률이 5.2%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할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 휘발유 평균 가격이 한 달 사이에 14%나 떨어지는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와 식료품 물가 상승 기대가 누그러졌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1년간 휘발유 가격이 4.7%, 식료품 가격이 8.3% 각각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1년 후 집값 상승률 전망치는 10월보다 1%포인트나 내린 1%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들도 물가에 대해 지난달보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퍼지고 있습니다. 10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상승률이 7.7%로 집계됐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7.3%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틀 뒤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물가 상승 둔화 신호가 이어지는 만큼 인상폭은 0.5%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시에 첫 여성 시장이 취임하면서 오늘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LA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And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f mayor according to my best ability. LA시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 시장으로 취임한 캐런 베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취임 후 공식 임무 첫날인 오늘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y emergency declaration unlocks tools and powers to make sure we are using every resource possible at the scale that is needed to save lives and restore our neighborhoods. There will be no holding back on my watch. 비상사태 선포로 노숙자 주거지원 정책의 탄력을 받은 베스 시장은 주택가 모텔 등을 임대해 1년 안에 노숙자 17,000여 명의 주거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 1억 달러를 투입해 길거리의 노숙자 텐트촌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It is a humanitarian crisis that takes the life of 5 people every day. In every neighborhood, we can see the failures of the status quo. Despair, desperation, human suffering. 베스 시장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노숙자 문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베스 시장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LA시의 고질적인 과제였던 노숙자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밝힌 만큼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Madam Mayor. 최근 미 전역에서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가 아닌 보안이 갖춰져 있는 주거 건물에서 도난을 당해도 법적으로는 결국 피해자가 고스란히 수리비를 감당해야 해 보상길도 막막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콘도미니엄에 거주하는 A씨. 얼마 전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자동차 부품인 캐털리틱 컨버터 촉매 변환기를 도난당했습니다.
아침에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시동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이렇게 빠다다당 하면서 엔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처음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다 싶어서 바지작 갔더니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그 캐터리틱 컨버터인가? 그걸 누구한테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A씨가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의 수리비는 수천 달러. 개인 보험을 통해 처리해도 본인 부담금으로 $1,000를 내야 했습니다. A씨는 거주하는 건물에 수십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24시간 경비가 상주하고 있던 터라 보안 책임을 물어 건물 관리소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 주차 공간 역시 사유지인 만큼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닐 경우 콘도 소유자나 입주자 모두 건물주 측에 손해배상을 묻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의도적인 이런 상해라든가 아니면은 형사 범죄자들이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서는 건물주 측에서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캐럴리의 컨버터도 훔쳐간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주 측은 인디펜던트리 그쪽에서 뭐 과실이 있다거나 하기 전에는 책임을 질 필요는 없죠. 다만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범죄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건물주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난당한 촉매 변환기는 주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사실상 절도범들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촉매 변환기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캘리포니아주는 주민들에게 변환기 주변에 금속 보호막을 부착하거나 차량 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범죄 예방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빗발치는 절도를 막기 위한 치안 강화가 아닌 범죄 예방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주 내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앞과 뒤 양쪽 모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96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와 트레일러 등의 특수 차량일 경우에는 번호판을 하나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전면과 후면 번호판 부착이 의무인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 뉴욕, 워싱턴 등 29개 주로 나타났고 후면 번호판만 의무사항인 주는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플로리다 등 21개 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층 아파트 건물에서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해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다 창문에 끼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경찰국은 어젯밤 살인을 저지르고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려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건물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용의자가 있던 객실에 진입한 후 내부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으며 시신과 함께 있던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 끝에 창문 밖으로 투신했지만 창문 틈에 몸이 끼어 움직이질 못하면서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투신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케빈 드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이 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공개돼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드레온 의원은 지난 9일 링컨 헤이츠 지역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드레온 의원에게 다가가며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항의했고 이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드레온 의원 측은 당시 단체 관계자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길을 막았고 자신을 따라와 머리를 밀면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당시 자리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인 제이슨 리디는 자신 역시 드레온 의원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로 경찰은 정확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드레온 의원은 인종차별 발언 스캔들에 연루돼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열리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세계 최대 활화산인 마우날로아 화산에서 용암 분출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화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어제 마우날로아 화산의 용암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용암과 화산가스 분출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화산 분화가 곧 끝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지질조사국은 마우날로아 화산 경보 수준을 경고에서 주의로 낮췄습니다. It is moving very slowly and not presenting any direct threat. We also haven't seen any fluid breakouts from the front. So most of the lava that is stored in the front of this flow seems to be quite crystalline and quite stiff. So it's moving at a slow rate rather than kind of surging and stopping. 한편 지난달 30일 마우날로아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세들로드 고속도로까지 위협했지만 세들로드에서 1.9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용암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더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코스코가 내년부터 연회비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코의 리차드 갈란티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이번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연회비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스코는 그동안 5년에서 6년마다 회원권 연회비를 인상해왔다며 마지막 인상은 지난 2017년으로 문제는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코스코 회원제는 두 종류로 골드스타 멤버십은 $60, 이그제큐티브는 $120입니다. 한편 샘스클럽은 지난 10월 9년 만에 처음으로 연회비를 인상했고 아마존과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 등도 올해 멤버십 비용을 인상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난으로 미국 물류의 중심이던 캘리포니아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 태평양 상선협회 PM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LA 항구의 지난 8월 수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역시 전년 대비 각각 26.6%, 28% 급감했습니다. 반면 동부의 뉴욕과 뉴저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의 항구들은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주요 물류 통로이던 LA항과 롱비치항의 공급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형 의류업체나 생활용품 기업들이 동부 쪽으로 물류센터를 이전했고 서부 지역의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상품에 대한 높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 기업들의 중국 공장 철수와 유럽으로의 이전, 그리고 서부 지역 항구와 철도 근로자들의 잇따른 파업에 따른 공급난 우려 등이 서부 지역 이탈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연봉이 10년 안에 $13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회계 소프트웨어 분석업체 티팔티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임금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오는 2031년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연봉은 $13만 3,632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2031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소득은 미 전국 평균보다 30%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인 $13만 5,356를 받는 워싱턴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주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연봉이 오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상승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기준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받는 지역은 $8만 8천여 뉴욕주로 기록됐고 $8만 7천 매사추세츠주와 $8만 6천 캘리포니아주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핵 사용 기본 원칙, 독트린을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한 이후
러시아가 전문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변경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선제 타격이 가능하도록 핵사용 기본 원칙, 독트린을 변경할 수 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크렘린궁이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독트린 변경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독트린 변경을 서두르진 않겠지만 전문가들이 미국의 독트린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핵사용 기본 원칙과 비교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며칠 전 푸틴 대통령이 미국식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는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은 선제 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서 러시아도 이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Может быть, подумайте о том, чтобы взя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наработки наших американских партнеров и их идеи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е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ы просто думаем над этим. 현재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러시아의 핵사용 독트린을 선제적인 공격이 가능한 미국의 독트린처럼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겁니다. 푸틴의 거듭된 핵 위협에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핵을 가진 나라는 도발적인 행동을 피하고 핵전쟁을 방지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푸틴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의 발언이 핵 사용을 넘어 선제 타격이란 말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 등의 독자 제재를 8개월 만에 단행했습니다. 또 반정부 시위 참가자를 공개 처형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외교이사회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기관 4곳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 8명은 조선 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김광현, 길종훈,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 김호규, 제2자연과학원 소속이거나 제2과학원과 연관이 있는 정영남, 현광철, 오영호 등입니다. 기관으로는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켓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로은산 무역회사, 북한과 중국 해상에서 활동하면서 불법 선박 환적으로 북한에 정제된 석유 제품을 전달한 유조선 유니카, 뉴콘코어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EU의 대북 독자 제재 단행은 지난 4월이 마지막이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기관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EU는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해 재차 사형을 집행한 이란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U 외교이사회는 회의를 열고 이란인 24명과 관련 기관 5곳에 대해 추가 제재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개인 20명과 기관 1곳이 반정부 시위 강제 진압 등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연루된 이들입니다. 특히 기관으로는 이란 국영방송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이란은 EU가 이란 여성과 이란 내 평화로운 집회를 지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사형 집행은 당연히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 8일 반정부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첫 사형 집행에 이어 서방의 강력한 비난에도 닷새 만인 어제 다른 시위 참가자에 대한 2번째 사형 집행을 단행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TBS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공장을 6년 넘게 진행해온 김어준 씨가 어제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시가 내후년부터 TBS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TBS 뉴스공장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앞으로 3주 더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년 2개월을 이어온 진행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아직 더 하면 올해 하차의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TBS를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압박에 영향을 받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시의회를 통과한 TBS 조례 폐지안을 공포했습니다. 상업 광고가 금지된 TBS에 서울시는 매년 30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이 지원을 끊기로 한 겁니다. 서울시의 TBS 지원은 이미 올해 55억 원 깎였고 내년에도 88억 원 줄어들 예정인데 내후년부터는 서울시 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TBS 직원들의 월급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뉴스공장은 김어준 씨 하차와 함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 권력이 한 언론사, 방송사를 좌지우지했다. 또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직원들의 생존권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TBS 이사회는 서울시의 지원 중단에 대해 내년 초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합리적인 내부 재편안이 마련된다면 TBS 지원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다 반환한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의 한 동물원에서 살게 됐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음 주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사육사와 함께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개들이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안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강입니다. 대통령 기록실 다시 반환됐다는 건 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와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도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계속 키우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했지만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8일 반환된 풍산개는 경북대학교 동물병원을 거쳐 지난주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풍산개 사육비와 병원비는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동물원 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풍산개의 후손 2마리도 이미 살고 있어 추가 사육 비용이 크게 들지는 않을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풍산개들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에 온 만큼 사육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대통령 선물이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명칭하기로 했고요. 일반 야생동물들의 전시나 이 관람 목적이 아닌 얘네들을 저희가 보호 관리하는 차원이고, 이에 따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개 산책대만 시민에게 공개되고 도난과 분실에 대비해 동물원 내 실내 사육장에서 키워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제주공항 주차장에서 차를 훔쳐 면허도 없이 타고 다닌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주차 빌딩. 남성 2명이 주차된 차 사이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살핍니다. 새벽 2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더니 18시간이 지난 뒤 저녁 8시쯤 다시 돌아옵니다. 차를 주차한 이들은 옷을 꺼내 입고 쇼핑백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주차장 CCTV에 얼굴까지 고스란히 찍힌 이들은 제주 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차 안에 스마트키를 놔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면허 없이 몰고 다닌 뒤 주차장에 다시 갖다 놓은 겁니다.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이렇게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데요. 학생들은 이 점을 노리고 사이드미러가 열려있는 차량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850대를 세울 수 있는 4층짜리 제주공항 주차 빌딩에는 CCTV 70대가 설치돼 있는데 야간에는 무인 운영되다 보니 10대들의 범행을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량 나가는 것만 그냥 CCTV에만 담기는 거죠? 11시 이후에는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무인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지난달에도 주차 차량 한 대가 피해를 받고 다른 10대 3명도 같은 수법으로 차를 훔쳐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을 입건하고 함께 범행한 나머지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호텔이 무장괴한의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카불 도심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고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한 남성이 창밖으로 탈출하는 아찔한 장면도 포착됩니다. 현지 시간 12일 카불 상업지구의 한 호텔 인근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일어난 뒤 무장괴한 여러 명이 호텔로 진입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탈레반이 괴한 3명을 사살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외국인 사망자는 없고 외국인 2명이 창밖으로 뛰어내려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병원은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테러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분쟁 지역에서 무기 밀매에 관여해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악명 높은 무기상이 최근 러시아에 갇혀있던 미국 여자 농구 선수와 맞교환돼 미국 교도소에서 풀려났는데요. 빅토르 부트라는 이 이름의 남성은 고국인 러시아에 돌아오자마자 극우 민족주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구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을 재정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극우 정당인데요. 앞서 석방 직후엔 기회만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에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러시아 침공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부트의 과격 행보가 이어지자 미국에선 악명 높은 무기상을 풀어준 것은 잘못된 결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의료진이 치료가 어려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는 소녀에게 사상 처음으로 DNA 편집 기술을 이용해 한 달 만에 증상을 크게 호전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건강한 사람에게 기증받은 세포를 유전자 가위 기술 등을 이용해 DNA 염기 하나를 다른 염기로 바꾸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조작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인데요. 치료에 나선 로버트 키에사 박사는 상태 호전이 매우 놀랍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암과 싸울 수 있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레몬법이라는 거는 뭐냐? 간단하게 설명해서 새 차를 사셨다, 중고차를 사셨다, 리스차를 사셨다 할 때는 차에 문제가 있으면은 곧바로 다른 말 없이 차 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비법입니다. 차에 진짜로 운전하는 거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수리 기록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한 게 있으면은 100% 차 회사가 차를 다시 받아주든지 아니면은 캐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차에 문제가 많지는 않다. 조금이다. 무슨 되게 조그맣게 소리가 난다. 아니면 차에 희한한 바이브레이션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운전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때는 캐시도 받고 차도 가지고 있고 하는 2개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차에 문제가 심각하다. 나는 이 차를 타기 싫다. 그래갖고 차를 돌려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차를 돌려주고 내가 그때까지 다운 페이먼트 낸 거, monthly 페이먼트 낸 거, 차 registration, DMV registration, licensing fee, 모든 tax, 모든 걸 다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몬법에서는 무조건 변호사 비용 없이 manufacturer가 다 돈을 내면서 캐시 보상을 받고 내가 차를 킵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풀 리펀을 받고 차를 돌려주는지 그 2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레몬법으로 차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는 거에 완전한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리커 하이라이트 여러분 2018년 현대 산타페가 지금 44,000 차가 넘게 이번 12월 26일 날 리커가 들어올 겁니다. 차에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에 엔진이 turn off 됐어도 차가 off 됐어도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리커 종이를 받으면은 무조건 곧바로 빨리 딜러를 가가지고 이 리커 노티스 받았습니다. 차를 고쳐주세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나는 진짜로 엔티락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 차는 시동을 혼자 키워도 컴퓨터가 글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컴플레인트가 있다면은 위커 종이를 받아갖고 수리를 받으러 갈 때 꼭 그 컴플레인트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위커 종이를 받으면은 곧바로 딜러십에 가셔갖고 수리 기록을 만드시고 꼭 가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임산부가 아니시라면 임산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광주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설치된 알림 센서의 음성 메시지인데요. 이걸 두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SNS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남자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자 임산부가 아니라면 자리를 양보해주길 바란다는 음성이 나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남자 승객이 당황하면서 도망쳤다는 목격담이 적혔는데요. 해당 기능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난 9월 시범 도입한 임산부 배려석 센서로 임산부 배려석에 승객이 앉으면 센서가 승객을 감지해 음성 안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산부 배지를 달고 있어도 안 비켜주는데 임산부들이 배려석에 앉기 편해지겠다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임산부가 없을 때 앉았다가 올 때 비켜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음성까지 나오는 건 과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NS에 자신이 담당했던 산부인과 환자의 뒷담화 영상을 올린 간호사들이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꼈는지 말하는 이른바 익스 챌린지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요. 영상에서 한 간호사는 애아빠가 분만실을 나오자마자 친자 확인 검사를 요청할 때라고 말했고, 다른 간호사들은 환자가 간호사실을 여러 번 방문할 때, 또 산모가 아이의 몸무게를 물어볼 때 등을 얘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안전을 맡겨도 되냐, 환자가 요구사항도 말 못하냐는 반응을 보였고요. 논란이 일자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발언은 병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와 보더콜리를 함께 키우는 한 주인이 산책 중에 목줄을 놓으면 두 강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주인이 목줄을 놓자 보더콜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인을 바라봅니다. 허스키는 목줄을 놓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난 내 갈 길을 가련다 그냥 가는데요. 허스키가 점점 멀어지자 다급해진 보더콜리. 결국 자기 목줄을 입으로 물고 와 주인에게 주더니 스스로 목줄을 풀고 멀리 가버린 허스키를 향해 달려갑니다. 곧이어 허스키의 목줄까지 물고 와서 주인에게 넘겨주는 보더콜리. 와, 정말 똑똑한 거 아닌가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보더콜리에게 목줄은 주인과의 믿음이구나. 보더콜리가 목줄을 잡아 끄니까 터덜터덜 따라오는 허스키도 너무 귀엽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게시물의 최대 글자 수를 4,000자로 늘리겠다고 하자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를 280자로 제한해 게시물 내용이 간결하다는 트위터의 특징을 포기한다면 다른 SNS와 다를 게 없다는 건데요. 스크롤만 느려진다. 세상에 남의 말을 누가 다 읽냐며 대부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인데요. 한 여성은 장문의 트윗을 쓰고 올리는 합성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려서 머스크의 계획을 풍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